안녕하세요, 우칸입니다. 오늘은 전세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저는 외국인 투어 전문 회사에서 오래 일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많은 이야기를 드릴 것 같습니다. 전세버스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업무는 모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세버스 이야기 부분도 역시 철저하게 제가 느끼고 경험한 내용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업에 계신 분들이 느끼는 부분과 제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지금은 상황이 또 다르게 변했을 수도 있으니 그냥 쟤는 저렇게 일했구나 하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세버스를 흔히 관광버스라고들 하죠. 전세버스도 주력으로 하는 일에 따라서 업무 강도와 환경이 많이 다릅니다. 정말 많은 분야에 투입되어 일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전세버스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구분을 해보면 외국인 전용 투어버스, 국내 관광버스, 통근버스, 통학버스, 상조버스 등이 되겠습니다. 보통 많이 이용되고 있는 분야이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양한 분야에 투입되고 있고 수요가 많지 않은 특정 분야에서 고정으로 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분야별로는 성수기, 비성수기가 뚜렷하기 때문에 전문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닥치는 대로 하는 게 또 전세버스입니다. 그래서 전세버스에 입문을 하면 어떤 전문 회사에 입사하든지 거의 모든 경험과 노하우가 쌓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개인 성향이 그 일과 맞지 않아 거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국내 관광, 소위 니나노 관광이라고 하는 스타일은 저와 맞지 않아서 거의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세버스 편은 이야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좀 나누어서 이야기를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먼저 제가 전세버스에 입문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선택의 여지도 없이 정말 아무것도 모른 채 외국인 전문 투어버스 기사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시내버스를 그만두고 버스 자체를 포기한 상태였고 다른 일을 준비하던 중 지인 소개로 아르바이트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를 스페어 기사라고 하는데 당시 외국인 투어가 호황이었고 극성수기에는 차도 모자라고 기사도 모자란 상태였기 때문에 스페어 기사 아르바이트를 많이 모집했습니다. 제가 스페어로 받은 차는 2004년식 구형 그랜보드였는데 시내버스 생각하고 처음 운전했을 때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표현을 하자면 시내버스는 깡통 차량이고 관광버스는 받은 차가 연식이 좀 지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옵션이 훌륭했습니다. 운전석도 편하고 편의장치도 거의 승용차급으로 다 있어서 정말 편하더라고요. 그 전까지 버스는 전부 시내버스 같이 깡통인 줄 알았습니다. 관광으로 첫 운행을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해 봅니다. 외국인 투어 회사이기 때문에 인천공항으로 갑니다. 시간과 가이드, 전화번호만 달랑 주고 일단 근처 가서 기다리면 가이드가 알아서 연락한다고 합니다. 견습 따위는 없습니다. 그냥 가랍니다. 어차피 저는 알바니까요. 공항은 놀러 갈 때 들뜬 기분으로 자주 다녔는데 버스를 끌고 일하러 인천공항으로 처음 가는 기분이 색다르네요. 공항 가는 도중에 웬 여자에게 전화가 옵니다. 가이드라는데 말투가 북한 사람 말투입니다. 다시 보니 이름도 북한 사람 이름 같아요. 조선족입니다.
이때부터 조선족과의 전투가 시작이었음을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공항 근처에서 기다리는데 장문의 문자가 날라옵니다. 4박 5일간 일정이 빼곡히 적힌 문자 내용입니다. 관광지와 식당들, 호텔 이름이 적혀 있는데 편한 대로 스케줄 짜랍니다. 뭘 어쩌라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알바 초보니까요. 전화가 오는데 몇 번 게이트로 와달라고 합니다. 그냥 바닥에 버스 출국 입국 적힌 것만 보고 게이트 찾아갑니다. 이런 공항버스와 단체버스 게이트가 라인이 다릅니다. 공항버스 주차라인에 차 세웠다가 욕 한번 먹고 차 뺍니다. 더 큰 문제는 제가 초행이라 동네 한 바퀴 돌고 다시 제대로 찾아갑니다. 이미 꽤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약속된 게이트 찾아가니 뭔가 음산한 기운을 내뿜는 수십 명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중국인들입니다. 가이드가 뭐라 하니까 전부 가방을 내팽겨치듯 화물칸 쪽으로 밀어놓고는 버스를 올라타는데 자기들끼리 막 싸우면서 경쟁합니다. 전투적으로 버스에 오르더군요. 인원이 한 30명 정도 되는데 트렁크도 30개겠죠? 이거 내가 다 실어야 하나? 이런 말은 없었는데 뭐지? 그냥 제가 실기로 합니다. 차곡차곡 화물칸에 다 올려놓고 출발합니다. 알 수 없는 냄새가 버스 안에 가득합니다. 갑자기 머리가 아파오고 구역질이 납니다. 투어버스로 입사하고 몇 달 동안 냄새 적응하느라 애 좀 먹었습니다. 집에 가면 식구들이 저한테 이상한 냄새 난다고, 중국 사람 냄새 난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신기한 건 이 냄새가 나라별로 다릅니다. 픽업 시간이 점심시간이어서 가이드가 식당으로 가자고 합니다. 나 거기 모르는데. 가이드 눈빛에서 이는 뭔가 라는 게 눈으로 말하는 게 느껴집니다. 바쁘다고 알바 좀 해달래서 나왔어요. 미안하지만 좀 알려주세요. 알았습니다. 쌀쌀맞게 대답하더니 잠시 후에 문자로 식당 주소가 날라옵니다. 내비 찍고 출발합니다. 식당에 도착하니 도로가에 관광버스가 풍년입니다. 주차장엔 2대 정도 주차하고 전부 도로에 불법 주차합니다. 마침 주차장에서 한 대가 나와서 안내원의 지시에 따라 주차를 시도합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에 굉장히 좁은 주차장이 있고 그곳에 2대 정도 주차가 가능합니다. 마을버스, 시내버스 하면서 대부분 직진만 했지 후진을 한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 기억으로는 주차 난이도가 중상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공도에 차는 쌩쌩 달리지 차도 오늘 받아서 완전 적응도 못한 상태지 옆, 뒤는 눈에 보이지도 않지. 안내요원은 빨리 주차하라고 닥달하면서 어이없다는 듯 목소리는 높아지지. 정말 등에서 땀이 주룩주룩 흐릅니다. 마을버스, 시내버스 할 때는 내가 정말 운전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정말 큰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환장하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별거 아니고 좀 웃기지만 관광버스 첫 입문을 생각하면 그날 제일 먼저 생각나는 생초보 상황입니다. 밥을 먹으러 올라갔는데 이건 뭐 난리도 아닙니다. 크지도 않은 식당에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먹으면서 바닥엔 온통 흘린 음식들. 도저히 밥 먹을 기분도 아니고 분위기도 아니어서 그냥 나옵니다. 나오는데 식당 사장이 돈 10,000원을 손에 쥐어줍니다. 소개해준 후배에게 연락해서 상황 설명을 하자 가이드가 보내준 문자를 보내달랍니다. 급한 대로 전화로 설명을 듣고 식당이나 호텔은 주소를 적어서 보내주었고, 그곳에 가면 어디서 내려주고 어디에 주차를 하는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더라고요. 보통 투어를 하게 되면 거의 스케줄이 나라별로 비슷합니다. 식당이나 호텔도 같은 데로 가거나 비슷한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크게 벗어나지 않고 다 그 근처에 몰려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가 초보라는 점. 청와대, 경복궁, 남산, 한옥마을, 유명한 곳은 모두 무조건 가는데, 가는 거야 어렵지 않지만 도착하면 어디서 내려주고 어디서 태우고 어디에 주차를 해야 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부분은 터득하게 되는데, 사실 이게 투어버스 기사 노하우입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모두 같은 곳에 내려주고 태우고 대기하지만 조금이라도 편하고 안전하게 자신만의 방법을 만들고 터득하게 됩니다. 서울에서 안 걸리고 불법 주정차 하기. 뭐 이것도 노하우라면 노하우입니다. 투어버스를 하면 사실 이게 답니다. 그 큰 버스 단속 안 당하고 안전하게 2-3시간 버티기. 자주 다니는 서울, 인천, 수원 이쪽은 골목골목 다 알게 됩니다. 그렇게 12시에 공항에서 픽업하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온 시간은 오후 10시가 넘습니다.